자,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한 채로 숙제만 나왔던 요 확률, 그리고 확률 덧셈 정리까지지. 그치? 자, 여기다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숙제 풀이 하면서, 이거 뭐 숙제가 개똥이라 가지고 혹시 좀 풀어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 있으면 몇 개 좀 더 풀게요. 자, 한다. 우리가 배우는 확률.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배운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 확률이다, 그죠? 수학적 확률 요 녀석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 하나 잡고 가자. 뭐 어떤 용어? 시행이라는 용어, 사건이라는 용어. 시행이 뭐고 사건이 뭐죠? 동현 씨? 예를 들어서 이 문제처럼 뭐 카드가 있다, 너 나열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 나열한다라는 거 하나하나를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때 뭐 어떤 사건, 지금은 어딨냐? 뭐 가라는 거 보면은 4가 적혀있는 카드에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어느 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때 그 결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7, 7장을 모두 나열해서 만든 거, 뭐 예를 들어서 123만 4,567을 만들었다. 그것만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의 자리가 홀수인 사건 또는 1의 자리가 짝수인 사건,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묶어가지고 사건이라 부르기도 해요. 더 좀 쉽고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한 사건은 뭐 1, 2, 3, 4, 5, 6이 각각 사건들을 잡을 수도 있지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던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던가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알았죠? 자, 그때 어쨌든 확률이라는 거는 뭐다? 전체 시행의 전체 사건의 개수.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어느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수학적 확률이다.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죠? 뭔지. NS 분의 NA.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거는 말 그대로 A라는 사건을 말하는 거고, S는 전사건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표본 공간 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끝. 이게 수학적 확률의 끝이야. 알았어요? 자, 여기 안에서 이제 너희 여사건의 확률까지 이번에 숙제에 나갔었냐? 세 단원이었냐? 아, 오케이. 거기까지 바로 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너네가 이미 경우의 수 또는 집합 단어에서 했던 녀석이야. 결국 사건은 어떤 용어랑 유사하다, 집합과 많이 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내가 했었을 거야. 그래서 전체 사건의 전체 집합에 대한 거를 뭐 전사건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표본 공간이라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정확한 둘은 용어는 다른데, 원래는 정확한 그래도 표본 공간인데, 뭐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제 똑같은 의미로 표본 공간을 원래는 쓰는 게 맞는데 전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사건과 표본 공간까지 막 구분 지으면서 부르지는 않아. 아무튼 그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합사건, 합집합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용어가 조금 달랐죠.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쨌든 교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사건, 여집합이라던가 뭐 배반사건, 서로소라던가 뭐 몇 개 용어가 완전 다른 녀석이 있는가 하면 되게 이름이 비슷한 녀석들이 몇 개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우는 어떤 공식?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NA를 계산한 다음에 MB를 계산해서 더하고 거기서 뭐예요? 교집합을 뺍니다. 맞나요? 이렇게 계산했던 거를 양변을 뭐로 나눠서? NS로 나눠서 각각 확률에 대한 얘기로 다 뜯어.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다?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세요 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곱사건이 0이 되는 거, 뭐 집합에서는 두 집합이 서로라면 이라고 했지. 확률에서 이제 서로 배반이라면 요 녀석은 0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더한 거랑 합사건이랑 확률은 같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어디 오늘 여사건까지 하면 끝나요. 요 공식 3개 가지고 이 3단원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됐음? 여사건의 확률. 이거는 뭐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고 싶은데 A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걸 뭐 하나 계산하기 위해서 막 케이스를 막 10개, 20개씩만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뭐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했었던 거 있었잖아. 그렇지? 그거를 이제 확률에서도 똑같이 사용한다. 내가 A라는 녀석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A를 그냥 계산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눠져가지고 오히려 전체 확률 1에다가 뭐 해버린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아니라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여사건의 확률이라 부르는 연습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수학적 확률 끝이야. 이게 다야.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확률에 대한 얘기 등장을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학적 확률이죠. 자, 통계적 확률은 뭐다? 말 그대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공식을 통해서 이 약은 치료율이 80%겠군 을 계산할 수 있냐? 불가능하잖아. 이거 약효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10,000명을 대상으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치료율을 보고 제약회사에 뭐 어떤 규정이 있겠지. 뭐 40% 이상, 60% 이상 치료율을 보이는 것만 약으로서 인정받아서 뭐 이제 내고 뭐 하는 게 있겠지. 그런 거는 이제 뭐야?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지. 그런 것들.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 기하학적 확률은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 확률은 뭐다? 원래는 수학적 확률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얻을 수 없다 보니까 뭐 한다? 통계적 확률. 그래서 뭐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또는 시행 횟수가 뭐 하게 되면 무한히 늘어나게 되면은 n분의 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r은 뭘 향해 간다? PA를 향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리미트를 푸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확통이라는 걸 하지 리미트를 풀고 있는 단원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실제로는 그냥 n분의 r이 나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n이 충분히 크다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 녀석을 통해서 얻은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의미는 이거라고. 무한히 늘려나가다 보면 일치한다는데 무한히 못 늘리니까 적당하게 크면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이라는 데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요즘은. 알았죠? 그냥 대충 10번 넘어가면 100번 넘어가면 그냥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대략 됐음. 근데 이제 저 통계적 확률을 이 말을 한글로 주기는 하지. 뭐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쳤었지? 통계적 확률을 무한히 늘렸다라는 얘기를 뭐 하다 보지? 10번 중에 3번 꼴로 나온다라는 거는 무한히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10번 중에 3번 꼴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얘기기는 해. 그래서 그때는 그냥 10분의 3이 사건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뭐 설명할 게 없죠? 뭐 관역 맞추기가 대부분이잖아. 전체 관역 안에 무조건 맞는다. 그걸 100으로 봤을 때 또는 전체 넓이를 전체 경우의 수로 봤을 때 내가 맞추고자 하는 관역 조그마한 동그라미 같은 거 맞죠? 그런 그 관역의 넓이를 분자를 해주면 뭐 한다? n분의 a 꼴 ns분의 na 꼴 수학적 확률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지. 됐죠? 이게 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요 녀석들 계산하는 방식이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중복순열도 있고 중복조합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 다 있고 뭐 원순열도 있고 같은 것인 순열도 있고 중복조합도 있고 맞죠?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저기 분자나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러 가는 것뿐 나머지는 우리가 짜집기 나름이야. 그래서 요 단어는 내가 개념 설명 없이 그냥 했던 게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이거 솔직히 지금 내가 개념 설명하기 전에 몰랐던 사람은 없잖아. 그지? 뭐 굳이 꼽자면 요거 하나 정도? 요거 하나 정도는 이름은 좀 깜빡했을 수는 있으나 못 쓰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숙제 풀어오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 풀이 시작해 봅시다. 445번. 그렇다고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문제는 어려워.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이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그냥 상황이 어렵고 그냥 그 상황에서 중복 순열을 써야 되는지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지 그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가 좀 약한 사람들은 확률의 덧셈 정리 혹은 6건의 확률까지가 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확률이 약한 게 아니라 어디가 약한 거? 경우의 수가 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우리 기억나? 확률 하기 전에 경우의 수 또 하고 막 한 2번 정도씩 반복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어제는 445번 간다. 1, 2, 3, 4, 5, 6, 7을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의미는 나열을 할 때 여기까지가 뭐야?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그치? 그래서 몇 팩? 7팩입니다. 이게 뭐? 전체 경우의 수.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5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4보다 큰 거는 누구 있어? 5, 6, 7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 바로 양옆에는 5와 6과 7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옆에 깔아줘야 돼. 근데 4가 제일 처음에 쓰이면 두 번째만 5, 6, 7 중에 하나만 쓰이면 되겠지. 양옆에라는 게 저 앞에가 없잖아. 맞나요? 그 다음 5도 마찬가지야. 5의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1, 2, 3, 4까지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5도 한쪽 끝에 쓰이게 되면 뭐야? 마지막 1의 자리에 쓰이게 되면 뭐야? 10의 자리에만 5보다 작은 게 있기만 하면 되지. 여기가 대략 됐습니까? 자, 요거 이제 뭐 하자? 정하자. 4와 5의 위치부터 대략적으로 정하자. 4와 5는 붙어도 상관이 없죠. 4 옆에 5가 있어도 5가 큰 거고 5 옆에 4가 있어도 5보다 4가 작은 거니까. 맞지? 그럼 4와 5를 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4와 5가 양 끝에 있는 경우, 뭐 한 놈만 양 끝에 있는 경우.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나눠가지고 경우들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Got it?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은 쉬웠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4와 5가 한 칸 두고 띄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 얘보다 큰 놈은 이제 6, 7밖에 안 남았는데 5는 저 멀리 있으니까. 6이나 7을 여기다 까는 순간 5 옆에 작은 게 없다. 그치? 그래서 한 칸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떨어지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져야지. 그쵸? 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두 가지야. 4와 5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주변을 깔아주는 방식 하나. 두 번째는 4와 5가 4 옆에 결국 6, 7이 있어야 되잖아. 마치 4, 6, 7이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있는 것처럼 이웃하는 것처럼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나눠줘야 되겠어? 4와 5가 이웃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먼저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그것부터 먼저 정해준 다음에 어쨌든 나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와 5가 양 끝에 있거나 없거나 도 나눠줘야 돼. 왜? 4가 꼭 옆에 6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4와 7이 이런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케이스를 나누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어떻게 나누는 게 나을지 내가 지금 그냥 암산 좀 해보고 있는 중인 건데 내 생각에는 4 옆에 큰 놈들을 이웃시키고 5 옆에 작은 놈들을 이웃시키는 거랑 4와 5가 이웃하는 거랑 해서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걸로 나라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기는 해. 알았지?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4와 5, 1번. 뭐 4와 5가 이웃하는 경우로 가보자. 자, 근데 이웃하는 거 안에서도 1, 2번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1번. 4와 5가 한쪽 끝에 있는 경우. 5, 4로 시작하든 4, 5로 시작하든. 한쪽 끝에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어? 총 4가지 있겠죠. 4가 끝에 있고 그 옆에 5. 5가 끝에 있고 그 옆에 4. 여기서 4가 끝에 있고 그 옆에 5. 5가 있고 그 옆에 4. 맞지? 그래서 4가지로 또 나뉜다. 야, 근데 잠깐만. 4와 5가 있으면 여기 작은 거 넣는 방법은 1, 2, 3, 3개잖아.
근데 5, 4가 들어가 있으면 이 옆에 큰 거 넣는 방법은 6, 7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또 다르네. 와, 씨.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웃하는 경우 아닌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나? 아니면 내가 한글을 잘못 읽고 있나? 양옆에 4보다 큰 수가 와야 된다라는 말이 양쪽이 있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 어? 그러니까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냐? 사의 왼쪽이 없으니까 양옆이 존재하지 않잖아. 이 얘기인가? 그 얘기인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쉬워지지. 한쪽 끝에 몰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두 가지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 4와 5가 이웃하는 경우 아닌 경우. 그럼 4와 5가 1번 5. 4와 5가 이웃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4와 5.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 올 수 있어? 6, 7이 아니라 1, 2, 3. 여기는 누구 올 수 있어? 6, 7. 그럼 예를 들어서 6이 왔고 7이 왔다 치자. 그 다음에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면 얘네들도 함께 같이 바뀌겠지. 그러면 이제 계산했지. 하나로 묶어. 뭐 이 네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그럼 남아있는 숫자 몇 개 있어? 세 개가 더 있겠지. 같이 나열해. 그럼 끝이네. 그죠? 뭐 2 곱하기 3 곱하기 케이스 나누는 거. 그러니까 좌우 자리 바꾸는 거 2. 에다가 얘네들 나열하는 거. 즉 결국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패. 오케이? 이게 4와 5가 이웃하는 경우였어. 두 번째로는 4와 5가 이웃하지 말고 떨어져 있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 4 옆에 작은 거 반드시 넣어야 되고 5 옆에 반드시 큰 거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숫자 하나 더 있지. 그거랑 같이 뭐 해주면 돼? 나열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가자. 뭐 4 옆에 큰 놈 2개. 5 탈락이지. 6, 7밖에 없지. 그럼 6, 7에 자리 바꾸기밖에 없지 않나? 2패.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야. 5 양옆에는 5보다 작은 게 와야 됩니다. 4는 없으니까 1, 2, 3, 3개 중에서 2개를 깔아서 자리 바꿔줘야 되겠지. 뭐? 3P에 2. 그럼 그 중에 남은 거 하나 여기 있겠지. 그거랑 같이 또 전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몇 패? 3패. 됐나요? 끝. 그럼 얼마야? 72? 얘는 얼마야? 288? 그럼 답은 7팩분의 288 더하기 72. 그냥 계산하자. 얼마예요? 360?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7팩과 계산할까요? 765431. 이것까지 싸그리 합분하면 얼마야? 120이죠. 14분의 1이겠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아, 이게 내가 확통을 가끔씩 틀렸던 이유는 다 이런 식으로 틀렸어. 한글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바로 양옆에는 이라는 말이 양옆에 진짜 있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너희들은 바로 이해했었냐? 어. 그 말이래요. 알았죠? 사원은 양 끝에 올 수 없다란 얘기다. 알았지? 다 나의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다. 자, 이 문제에서 어쨌든 질문인 사람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가보자. 수시 면접 준비를 위하여 6명의 학생이 6자리에 한 줄로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앉는 것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앉아 있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때 면접을 마치고 다 같이 돌아와서 6자리 중 임의로 한 자리를 택해서 다시 앉을 거야. 근데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 놈이 3명은 그 놈 자리에 자기 자신에 앉을 거야. 그럼 나머지 3놈은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무조건 앉는 거지. 이거 언제 배웠어? 수학 하 때 배웠던 경우의 수야. 언제? 수형도라고 해서. 기억나나? 자, 수학 하 경우의 수.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수형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라는 게 있었어. 그 대표적인 예시 문제가 뭐냐면 모자를 쓰고 왔다. 모자를 벗었다가 집에 갈 때 임의로 모자를 쓰는데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였어. 오케이? 그거 외우라고 합니다. 보통. 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거야. 2명이 있다면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자리 바꾸면 되죠. 모자 바꾸면 되거든. 3명은요. 2가지고요. 4명은요. 9가지고요. 5명부터는 못 외워요. 44입니다. 아니, 못 외우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요. 외웁니다. 44로요. 자, 대표적인 예시 요거 하나만 풀어줄게. A와 B와 C와 D 4명이 있었어. 각자의 모자를 스몰 A, B, C, D로 표현할게. 자, 집에 돌아갈 때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자. 그때 A가 쓸 수 있는 거는 B, C, D 3개입니다. 근데 그냥 3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 얘가 B 거 쓰면 얘는 이제 남은 모자가 A, C, D라서 3가지가 가능한데 A가 만약에 C 걸 가져가면 남은 모자가 뭐 A, B, D인데 B 거 못 가져가는 게 2개밖에 없어. 앞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과가 3개인지 2개인지가 달라져요. 그때 우리는 곱하기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무 짝대기 그려가면서 찾아줍니다. 일일이. 너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은 노가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다 나간다. 나뭇가지. A가 B의 모자를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는 ACD입니다. B가 가져갈 수 있는 모자는 ACD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모자 CD죠. 반드시 DC만 가능하고요. 남은 모자는 AD입니다. DA만 가능해요. BD를 가져가고 남은 모자는 AC입니다. 얘는 AC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기로 가보자. C 걸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는 ABD 남았습니다. 얘 B가 가져갈 수 있는 모자는 자기 거 안 되니까 AD만 가능하고요. CA 가져갔으면 남은 모자는 BD입니다. DB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CD를 가져갔으니까 남은 모자 AB입니다. AB 둘 다 가능하고 여기는 BA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남은 모자는 A, B, C입니다. B 건 안 되니까 A 거, C 거 가능하고 여기서는 남은 모자가 B, C니까 CB, B, C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남은 모자가 뭐야? A, B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9가지. 이거를 일일이 만들어가는 건데 보통은 외우고 있어야 돼. 한 명 안 되지. 2명이면 하나, 3명이면 둘, 4명이면 9, 5명이면 44. 외우세요. 자, 그러면 외웠다 치고 다시 풀어가 보자. 일단 처음에 뭐야? 일단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앉을 거야. 그러면은 뭐 처음에 누가 앉았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무조건 6패가 아니냐? 6명이 그냥 일렬로 서는 거니까 다시. 그치? 그러면 문제는 해당 사건 처음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앉는 놈이 3명이 있다잖아. 그거부터 골라줘야 되겠네. 6명 중 3명 골라. 자신이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라고 하자. 자신의 처음에 앉았던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앉는 놈 3명을 먼저 골라줘. 그럼 나머지 3명은요. 자신이 앉았던 의자와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래서 뭐야? 2 곱하시면 되는 거야. 끝. 됐어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20 곱하기 2 나누기 6회. 18분의 1인 거예요. 답은 4번. 알았지? 4명 학생 ABCD가 임의로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냅니다. 한 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한 명 있을 확률을 골라주세요. 답은 3분의 1 나와야 되나? 자, 한 번을 가위바위보에서 4명이구나. 4명에서 이기는 사람 1명. 자, 가보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겠어? A도, B도, C도, D도. 맞죠? 왜 이렇게 점점 내려와? 자, 그러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내가 찾고 싶은 거 한 명이 이기는 걸 찾아보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도훈아? 누가 이기는지는 정해줘야지. 맞죠? 후! 4C의 1입니다. 이기는 놈 하나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게 A라고 쳐봐. 그러면은 A가 뭘 낼지는 정해줘야지. What? 세 개 중 하나 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이긴 거야? 하오. 나머지 사람들은 뭐 낼 거야? 일단 다 져줘야 되잖아. 그지? 져야 되잖아. 그럼 걔네가 똑같은 거 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1이지. 얘가 주먹이면 얘는 무조건 가위. 얘가 보자기면은 무조건 주먹. 맞죠? 맞죠? 끝. 답은 27로 약분 하나 하자. 27분의 4. 답은 3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480. 안 그래도 이거 할 거예요. 뭐 1번, 2번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할 거예요. 481번 말한 김에 그래 해보자. 자, 481도 똑같이 낼 거야. 한 번의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의 승자가 결정되는 확률을 구하자. 그래도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뭐야? 333. A도 3개 중 하나, B도 3개 중 하나, C도 3개 중 하나. 자, 그럼 일단 정하자. 또 뭐부터 정해야 돼? 누가 이기는지. 3명 중 하나 골랐어요. 맞죠? 그럼 그놈이 뭐 낼지는 정해줘야지. 뭐야? 3C의 1.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야? 몇 가지? 한 가지. 끝. 3분의 1.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볼까? 고개 들어봐, 얘들아.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알았죠? 비기는 경우 확률 찾아봐. 비기. 비기는 방법 첫 번째 뭐 있어?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333이니까 생각할게요. 비기는 경우 뭐 있어? 전부 다 가위를 내도 되고, 전부 다 바위를 내도 되고, 전부 다 보자기를 내도 되는데 3명이 각각 가위 하나, 바위 하나, 보 하나 내도 돼. 끝. 27분의 9. 알았음? 이거는 상식으로 기억해놔요. 알았죠? 쉽지? 어떻게 신세였어? 너는? 뭐 스스로 개판이래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간다. 509번으로. 됐지? 분 509번.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4개의 로봇을 가지고 있어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습니다.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을 찾아주세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 뭐라고? 이거 전에 507번 507번도 해달라고요? 갑자기요? 일단 했으니까 이거부터 하자. 읽었으니까. 자, 간다. 어떻게 하면 돼? A 안에 두 집합을 택합니다. 근데 그 집합이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이에요. 일단 뭐 B, C라고 이름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해보자. 이거 되면 되잖아. 맞죠? 근데 뭐 하래?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대. 그럼 여기는 반드시 누군가 한 놈 이상 들어가야 되지. 맞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들어가 있고 1과 3이 들어가 있고 4가 들어가 있으면 뭐야? 1이 있는 집합 하나 고르고 1, 2, 3 있는 집합 하나 고른 거 아니야? 서로 부분 집합 관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끝. 끝. 일단 A의 부분 집합들 자체는 전체 몇 개 있어? 2의 4승계 16개가 있죠.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한다는 얘기는 16시 2.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지.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거 만족하면 되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 얘들아? 뭐부터 하자?
여기에 몇 개 들어가는지는 골라줘야지. 미리 하나 넣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이게 그냥 빨간 공들을 넣는 상황이면 미리 하나 넣어도 되는데 빈 바구니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넣는 대상이 1, 2, 3, 4 다 다르잖아. 그거는 미리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계속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정해버리는 거야. 하나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3개 들어갈 때, 4개 들어갈 때 다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럼 어쨌든 여기 하나 넣어보자. 하나만 넣을 거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원소 3개는 여기다가만 넣으면 돼. 첫 번째 원소도 어디 들어갈래? 두 번째 원소도 어디 갈래? 세 번째 원소도 어디 갈래? 만약 여기 2개를 넣었다면 잠깐만 하나 골랐어야 되는구나. 사실 1 여기 2개 들어갈 거야. 그럼 뭐야?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는 골라서 여기 2개 넣고 남은 원소 2개만 어디 들어갈래? 그럼 여기 3개라면 일단 골라주고 나서 남은 원소 하나에다가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은 마지막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뭐야? 남은 원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어디 들어갈래? 안 해도 됩니다. 끝. 끝. 답은 4번. 이거예요. 됐음? 처음에 때 아무데나. 응? 처음에 아무데나.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된다니까? B, C가 달라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누군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를 넣는지를 고르고 있는 거야. 저 앞에 41, 42, 43, 44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 골라주고 있는 거야. 1개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3개 들어갈 때 누구 들어가는지, 4개 들어갈 때 누구 들어가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원소들은 이 2군데 중 한 군데 넣고 있으니까 2의 몇 습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알았니? 자, 507번까지는 하고 가자. 똑같대. 자, 하나 더 간다. 거기 들어봐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 일단 A의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거. 부분집합 몇 개? 2의 3승계. 공집합이 아니니까 빼기 1개. 몇 개? 7개. 7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 이거야. 맞죠? 근데 그 A 안에 있는 부분집합 중 2개를 반드시 골랐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찐 부분집합이 됐다. 그 말이 뭐야? 역시 여기에 누군가는 하나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하나 넣을 거야. 남아있는 원소 몇 개 중에서 저 3개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 그럼 남아있는 원소 2개는 여기다가만 넣으면 돼. 알았니? 두 번째. 잠깐만. 두 번째. 여기다가 2개를 넣고 싶어. 그러면은 3C에 2. 그럼 남아있는 원소 2개 중 하나를 쏙쏙 넣어주면 됩니다. 2, 1승. 그 다음에 3C 3. 여기 3개 들어간 거지. 자,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야? 왜요? 잘 봐. 처음에 여기에 1개 원소 넣었어. 남은 거 2개 어디 갈래? 라고 이 이승하는 동안에 전부 다 여기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거 공집합 되지. 우리는 공집합이 아닌 것 중에 고르지 않았어? 그럼 얘 공집합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빼기 1이라서 빵. 3C3 여기에 3개 다 들어가는 순간 이거 자동 공집합이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답은 4번. 알았니?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 즉 B와 C는 다른 집합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509번은 같은 얘기야. 알았죠? 끝. 515번은 쉬었다 합시다. 자, 515번 갑니다.
15 맞냐? 자, 주머니에 1, 1, 2, 3, 4 5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그때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적혀있는 공을 A, B, C라고 했을 때 A, B, C, D 순서대로 점점 커져가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확률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자, 가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개야? 일단 전체는 5개 중 4개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아? 틀렸지? 왜? 1, 1, 2, 3 두 개 구분 못하지 않아? 이게 그냥 뽑는다까지만 보면 5C4가 맞을 수 있어. 왜? 일단 다른 거 취급해줘야 되거든. 근데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는 1, 1, 2, 3을 구분 못하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지. 첫 번째, 1, 2, 3, 4 뽑히는 거. 두 번째, 1, 1, 2, 3이나 1, 1, 3, 4, 뭐 1, 1, 2, 4 순서로 뽑히는 거. 알았죠? 자, 간다. 일단 1, 2, 3, 4를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개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1이 뽑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맞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줘? 나열해줍니다. 삽획하면 돼요. 맞냐? 근데 얘는 1, 1은 무조건 뽑고 2, 3 뽑는 거, 3, 4 뽑는 거, 2, 4 뽑는 거 세 가지가 있지. 그치? 그거에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은 삽획, 2획 아니야? 일렬로 나열까지 했지? 분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무조건 순서대로 커지세요. 그럼 뭐 하면 돼? 뽑기까지만 하면 되지. 맞니? 무조건 순서 커지니까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뽑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몇 개인데요? 5개 아니야? 이게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아니야? 나열만 안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끝. 너무 큰데 근데? 뭔가 계산이 잘못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일단 대충 흐름은 알겠냐? 알겠냐? 자, 뭐가 계산 잘못됐는지 다시 좀 생각 좀 해보자. 아, 5개가 아니지 않아? 아, 뽑는 거는 아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냥 5C4 하면 된다 그랬잖아. 5개 중에 4개 뽑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어떻게 뽑든지 간에 나열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 알았음? 근데 그게 오잖아. 뭐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이것도 나눠볼까? 1, 2, 3, 4일 때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뽑는 거 2가지, 나열하는 거 1가지. 근데 얘는 뽑는 게 3가지, 나열하는 거는 잠깐만. 아이씨, 헷갈려. 결국 오잖아. 어떤 거? 이거? A, B, C, D. 잠깐만. 그럼 얘는 이건가? 그래도 뭔가 답이 이상한 것 같은데. 나중에 부모에서 왼쪽 부모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곱하기는 해야 돼.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냥 뽑는 것만 생각해봐.
여기서 하나를 뽑을 거야. 1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서 할 때 다 다른 거 취급해야 되잖아. 확률이 확실히 1이 많을수록 크거든. 그럼 1, 2, 3, 4가 나오는 확률이 확실히 1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걸 계산해야 돼요. 계산이 잘못됐나? 맞는데. 아야,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아니잖아, 이것도.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뭐가 잘못됐지? 아니면 이렇게 할까? 무조건 확률을 찾는 거지. 뽑은 공이 1, 2, 3, 4의 확률. 일단 뽑는 것만 생각하면은 전체 5개 중에 4개를 뽑는데 그 5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가 있지. 뽑았지, 1, 2, 3, 4. 그럼 그걸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 4팩 중에 1이라고 생각하자. 또는 1, 1, 2, 3과 같은 형식이고. 근데 물론 1, 1, 2, 3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1, 1, 2, 4, 1, 1, 3, 4 다 포함이다.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몇 개 있어? 전체 5개 중에 4개 뽑는 5가지 방법 중에서 남아있는 3가지잖아. 그치? 그때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4팩 나누기 2팩인데 그냥 1, 2, 3, 4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그렇게 계산해보자. 그럼 얼마야? 60분의 1에다가 더하기 얼마지? 60분의 3. 이렇게 하면 나온다, 야. 아까 계산 실수했나봐. 15분의 1이잖아. 알았죠? 알았죠? 끝. 나열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확률. 이거는 나열할 수 있을 전체 경우의 수분의 1, 2, 3, 4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즉 확률. 저렇게 나오는 확률. 일단 1, 2, 3, 4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4팩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1, 2, 3, 4 하나밖에 없잖아. 알았음? 요렇게 계산하면 되네.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네. 알았니? 제 고장났어요. 근데 저걸 뽑아주는 게 1, 1, 2, 4 이런 식으로. 그거 여기 다 있잖아. 그래서 이게 3개잖아. 1, 1, 2, 3, 1, 1, 2, 4, 1, 1, 3, 4. 그거 해서 3가지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1, 1은 반드시 뽑고 A, B 더 뽑는 거라고 생각해. 알았지? 50, 4분의 2. 이거는 말 그대로 요 두 확률 그냥 뽑는 확률이라니까. 전체 5개 일단 다른 거 취급해줘야 되잖아. 1이 많으면 1이 나오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취급해줘야 된다. 5개 중에 4개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 2, 3, 4를 뽑는 방법 2가지. 이렇게 뽑아도 되고 이렇게 뽑아도 되잖아. 그렇게 2가지. 1이 2개니까. 1, 둘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3개 다 뽑고. 다른 거 취급해야죠. 분모에서도 다른 거 취급했잖아.
알았음? 알았음? 끝? 그래서 아까 틀렸구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아까 그래서 잘못됐네. 분모가 달라야 되는데 분모를 퉁쳐가지고 하나로 바꿔놨잖아. 자, 어쨌든 정리해 보세요. 머릿속을 정리하든 필기를 정리하든 다 되면 요거 갈게요. 자, 527번 간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은 A, B 점을 봤을 때 A, B 중에서 임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합니다. 그럼 뭐야? 12개니까 12C2 이게 전체 경우에서라고 보면 된다 맞지? 그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을 찾아보래. 맞죠? 큰 거 찾아보래. 그럼 뭐 하면 되냐? 1보다 큰 게 경우의 수가 많냐?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경우의 수가 많냐? 작거나 같은 게 훨씬 많지. 그치? 1보다 작은 게 없잖아. 0 말고는. 그냥 딱 1인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반대를 빼자. 뭐?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 경우. 알았죠? 알았죠? 자, 전체 경우의 수 얼마예요? 12개의 점들 중 2개, 서로 다른 거 2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맞죠? 맞죠? 1인 경우. 뭐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끝. 이건 일일이 세야지, 1인 건. 이웃하는 거니까. 알았죠? 끝. 어딨냐? 답은 5번. 됐니? 바로 갑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표본 공간 S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A가 일어나는 사각적 확률은 N분의 1. 야, 이거 보기 몇 번이 질문이야? 543 질문사랑 기억은 보자마자 참인데 그냥.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 N개, N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R개, N분의 R. 그럼 이게 다잖아. 니은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a가 rn번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때 상대도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n번 반복을 했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이거잖아. 통계적 확률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어느 한 사건을 잡았을 때 그때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맞아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죠. 그 사건 자체가 표본 공간일 수도 있어요. 전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전사건 또는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고요. 공사건의 확률은 0입니다. 맞잖아. 이렇게만 보면은 그럼 다 맞잖아. 그치? 왜 답이 틀린 게 보기가 있는 거야? 뭐야? 아, 니은 이것 때문인가 보다. n이 충분히 크면. 그 말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일단 4번이냐 혹시? 그 말이 없잖아. 충분히 크다란 말이 없잖아. 한 2번 해놓고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됐죠?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거는 수학적 확률로 대체하게 되잖아. 알았지? 알았지? 끝. 다음 545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모두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합니다. 얘들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면 이건 뭐야? 우리 이거 복원 추출이라고 하면서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독립시행 확률로 넘어가겠지? 물론 지금은 그건 아니고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5번 중 1번 꼴로는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온다. 아, 결국 5번 중에 1번 꼴로라는 얘기는 뭐야?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이라는 말을 숨어 있는 거라고 했지. 즉 5분의 1이라는 얘기야. 뭐가?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 리미트 붙여서 구한 거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과 동일하게 되잖아. 통계적 확률은. 맞죠? 그래서 한다. 6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2개를 꺼내줍니다. 그때 뭐야?
흰 공이 몇 개예요? 모르겠어. 흰 공을 X개라고 해보자. N개라고 해보자. 그냥 검은 공은 당연히 6-N개일 거야. 맞죠? 그 N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거. 끝. 그게 5분의 1이네. 계산하면 끝나죠? 크로스. 그러면은 6CA는 5 곱하기 NCA. 6 곱하기, 계산하자. 그냥 15. 얘가 3이어야 되잖아. 얘는 3이네. 됐죠? 흰공 3개, 검정공 3개. 끝. 알았나옹? 알았나옹? 끝. 자, 오늘 본 모의고사 26번 한번 볼까요? 1, 2, 2, 3, 3, 3. 총 6개의 숫자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일렬로 나란데요. 그러고 보니까 동현이는 처음이네. 그지? 넌 2학년이니까. 이거 고3 모의고사다. 아무튼 그때 서로 이웃한, 이거 맞지? 서로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그럼 1옆에는 반드시 뭘 놓여야 되네? 2요. 3이요. 맞죠? 2 옆에는요. 2 아니면 3이요. 2 옆에 1 온다 못 온다? 1과 2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2와 2는 이웃해도 되잖아. 뭐 3은 지 멋대로 이웃해도 되고요. 그럼 이거는 뭐야? 전체에서 여사건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 맞지? 또는 1과 2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의 수로 가도 상관없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웃하는 말든 상관이 없는 3부터 나열해놓고 1, 2를 띄워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2, 2는 붙어도 돼. 그게 문제야 사실. 그지? 2와 2는 붙어도 돼. 1과 2면 야 그럼 이거 잠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여사건이 났나? 그냥이 났나? 근데 여사건도 이 둘만 이웃하는 것도 있고 이 둘만 이웃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개가 다 이웃할 수도 있잖아. 2, 1, 2. 뭐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다 따로따로 해서 빼던가 하나하나 해서 뺀 다음에 중복되는 건 다시 더하던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냥 갈래 나는. 그냥 갈래. 대신에 1을 이웃하지 않게 2와. 그러면은 먼저 1만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봐. 2, 3, 3, 3을 먼저 나열할 거야. 알았죠? 근데 함부로 나열하면 안 돼요. 왜? 2가 저렇게 놓여있을 때랑 이렇게 놓여있을 때는 1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달라져. 자, 일단 1은 어디에 넣을 거야? 사이사이 넣는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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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은 결국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자리밖에 없어. 맞죠? 근데 여기는 1이 3개 빼고는 와도 되잖아. 그래서 먼저 2와 3을 나열할 때 2가 이웃하는 경우와 2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먼저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2를 이웃시켜보는 거야. 내려보세요. 4팩 나누기 3팩. 됐죠? 2를 이웃시켰거든. 그럼 이번엔 뭐 한다? 2를 이웃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먼저 3, 3, 3 나열합니다. 방법 수는 1고요. 오케이? 그 사이사이에 먼저 2를 집어넣을래. 알았지? 그러면은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서는 3개 중 하나. 확률이야? 경우주지. 여기서는 2개 중 하나. 그러니까 일을 어디다가 하고 개가 그렇지. 그렇지. 아까랑 좀 다른 예시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3, 3, 3이 있고 뭐 2를 여기다 넣었다 치자. 아니 여기다 넣었다 치자. 그래도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잖아. 2의 양옆은 다 안 되잖아. 알았죠? 끝. 둘이 더하면 되지 않을까? 12 플러스 12.
24네요. 답은 3번. 알았죠? 또 29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합니다. 그때 A, B, C, D의 곱이 16의 배수가 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일단 4개가 다 짝수가 돼도 되죠. 3개만 짝수가 돼도 될 수는 있죠. 대신에 한 놈은 반드시 4가 나와줘야 돼. 적어도 한 놈은 4. 자, 2놈만 돼도 됩니다. 2놈만 짝수여도 돼요. 대신에 둘 다 4의 배수여야 되고 한 놈만 짝수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 방금 내가 말한 게 힌트야. 다시 한번 4개를 곱해서 16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4개가 모두 다 짝수, 3개만 짝수, 2개만 짝수, 1개만 짝수. 이렇게 케이스 나누자. 4개 모두 짝수. 그러면 4가 있든 말든 뭐 하든 말든 어쨌든 전부 다 짝수가 나오게 하면 다 2를 하나씩은 가지고 올 거니까 무조건 성립하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도 짝수 3개 중 하나, 두 번째도 3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3의 4승. 다 됩니다. 그런데 3개가 짝수야. 그러면 일단 누가 홀수인지부터 먼저 골라줍시다. 홀수 누구? 누가 홀수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뭐예요? 남아있는 놈들, 짝수 3개는 적어도 하나는 4의 배수. 맞죠? 그럼 적어도니까 뭐라고 해야 돼? 4의 배수가 결국 4밖에 없으니까 4라고 할게. 적어도니까 뭐라고 해야 돼? 6간주를 풀어야 되겠지. 맞죠? 남아있는 3놈은 다 짝수입니다. 짝수 3개니까 3의 3승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의 배수, 2의 배수, 4가 아닌 수, 4가 아닌 수, 4가 아닌 수. 즉 2와 6은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짝수는 2, 어떤 짝수는 2, 어떤 짝수는 6. 24밖에 안 되니까 16의 배수 안 되잖아. 그지? 그걸 빼면 되겠네. 뭐? 알았니? 얼마야? 27 빼기 8이니까 19? 됐음? 끝. 다음. 2개가 짝수. 2개가 짝수인데 둘이 곱해서 16의 배수가 되려면 둘 다 4여야 하지 않아? 둘 다 4. 그럼 먼저 뭐부터 고민하자. 누가 홀수며 어떤 홀수인지까지 같이 갈까? 알았죠? 자, 일단 4개 중에 2개 골라요. 그 두 놈이 어떤 홀수야? 여기도 근데 골랐어야 되네. 안 했다, 그치? 그것도 해야 된다. 어떤 홀수? 1, 3, 5. 그 다음에 둘 다 4. 방법은 1. 됐나요? 다 더해볼까? 얼마예요? 이거 답지 있지, 지금? 이거 얼마였지? 19였지? 맞는 거 같지? 363. 맞냐? 여기야. 어디 부분? 노란 거, 빨간 거? 빨간 거. 자, 적어도 하나는 4란 얘기는 6건을 푸는 거 맞지? 그럼 일단 얘는 3개 다 짝수. 어떤 짝수? 2, 4, 6 아무거나 3개. 그래서 첫 번째도 3, 두 번째도 3, 세 번째도 3, 3의 3승이야. 근데 적어도 하나는 4란 얘기는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두 다 2 또는 6만 고르고 있는 거야. 4가 아닌. 그렇지. 그래서 2의 3. 알았죠? 와, 근데 모의고사 이 문제 안 찍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케이스 나누기 잘 해주고 2개 빠뜨렸어가지고 아까 답이 안 나왔었지? 아무튼 답은 330이고 오늘 숙제는 조건부 확률 파트 한 단원일 거야. 독립과 종속은 뺄 거라서 조건부 확률 단원 한 단원만 너희들이 스스로 좀 풀어오세요. 알았죠? 근데 조건부 확률 어려운 거 맞아.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개념 설명과 역시 숙제 풀이가 같이 될 거예요. 알았음? 질문 많을 거다. 알았지? 네. 자, 아무튼 수고했어요. 잘 가요.